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여러분도 서로 반갑습니까? 네. 정말이세요? 네. 그런데 그 드시는 거 살짝 봤었는데 그냥 혼자서 드시던데요. 혼밥하는 것처럼. 옆에 어머님들하고 인사 좀 해볼까요? 저 어느 유치원 누구 원합니다. 분위기가 괜찮은데요. 이렇게 눈인사만 해도 말만 한 번 건네도 쑥스러움이 금방 없어지는데 인사가 길어지시네요. 네. 한 단위만 건너도 우리는 정말 한민족이구나 그거 우리 알 수 있잖아요. 특히 광주 안에서 오셨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사를 트기 전에는 서먹서먹하고 나 혼자 있는 거 보고 나는 이걸 먹어도 되나 어찌해야 되나 앞자리에 앉아야 되나 옆자리에 앉아야 되나 저 사람은 내 팀일까 아닐까 막 이런 생각들 때문에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오늘 분위기를 보니까 오늘 또 괜찮은 부모님들만 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심히 걱정이 돼요. 저희가 부모 교육을 해보면 꼭 오셔야 될 분들은 언제나 안 오세요. 부모 교육에 안 오셔도 지금 너무 잘하고 계신 분들은 더 잘하고 싶어서 오시고 뭔가 잘못했는지 알고 막 죄책감에 쩔어서 그런데 내가 좀 잘못하고 있는 거 아닐까 싶어서 또 와요 꾸역꾸역 오시고 정말 들어야 될 분들은 다 안다고 생각하고 안 오세요. 잘한다고 생각하고 안 오실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저는 어머님들 칭찬해드리고 싶어요. 칭찬 받아보신 적 있어요? 최근에? 내가 엄마라는 이유로 칭찬받은 적 있다 하시더라고요. 오! 있으시네요. 역시. 왜냐하면 시집장가도 안 가겠다는 이 시대에 결혼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자식 없이 살겠다고 막 나 혼자 행복하게 살겠다고 주장하는 이 세대에 아이를 낳아주셨고 더 잘 키워보겠다고 어쩌면 오늘 월차를 내셔서 오셨고 자기가 하던 일을 다 멈추고 전업주부로 아이를 키우는 거에 열중하고 계시고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칭찬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엄마들이에요. 또 아빠들이에요. 그거 아셨어요? 아셨어요. 그게 부모로서의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나는 부모가 되고 싶어서 됐다. 나는 부모가 됐음을 행복하게 여긴다. 거기서부터 시작하지 않으면 아이를 바라보는 눈이 행복할 수가 없어요. 내 마음이 지옥이면 아이와 더불어 천국을 누릴 수가 없어요. 내가 행복하지 않으면 내 행복이 아이한테 전달될 수가 없기 때문에 아이도 우울하고 나도 우울하고 내 우울이 아이의 우울로 가고 아이의 우울이 또 다시 나한테 우울로 오고 이 악순환 속에서 헤어날 길이 없거든요. 오늘의 주제는 유아들의 꿈은 놀이에서 자란다 라는 건데요. 혹시 나는 내 자녀의 꿈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다. 와우! 진짜 대단하지 않으세요? 자, 그냥 제가 이름을 모르니까 학생이면 누구 이렇게 하면 정말 좋겠지만 이게 좋은 관계지만 제가 이름을 이미 보이지도 않고 부를 수가 없어서요. 그냥 우리 아이의 꿈은? 네, 우리 아이의 꿈은? 네. 야구선수 꿈꾸는 아들이 마음에 드세요? 제가 딸이라고 안 해서 너무 죄송해요. 딸일 수도 있는데. 네. 자, 우리 아이의 꿈은? 아까 손 드셨는데, 우리 꿈은? 의사, 경찰관, 둘 다 마음에 드세요? 되기만 해라. 그러면 어려울 것 같아. 마음에 드세요. 자, 또 다른 거. 네, 우리 아이 꿈은? 패션 디자이너 마음에 드세요? 그렇게만 되면 내가 노후를 좀 맡길만 할 것 같아요. 지금 다 우리가 꿈을 만들 지금 다 말해보면 좋겠어요. 우리가 아이들의 꿈을 아는 것만으로도 너무 훌륭한 부모라고 생각해서 꿈에 대해서 부모하고 얘기해본 적이 없다는 청소년들 정말 많아요. 대학에 올 때까지도 전공을 정해야 될 때도 꿈과 상관없이 전공을 정하는 학생들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여기 우리나라 미래가 있어요. 엄마하고 아빠하고 꿈을 나눴다고 하니까요. 그런데 이제 꿈의 차원을 좀 한 차원 높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어린 시절에는요, 제가 그래도 이제 7학번이잖아요. 네, 제가 지금 나이 계산하느라고 바쁘시죠? 7학번이에요. 저희 때는 남자애들은 무조건 네 꿈은 대통령, 여자는 현모양처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누구도
너 대통령 돼서 뭐 할래? 너는 어떤 대통령이 되고 싶어? 너 경찰관 돼서 뭐 할래? 너는 경찰관이 된다면 어떤 경찰관이 되고 싶어? 그 어떤에 대해서, 그 직업이 우리의 삶에 주는 의미에 대해서는 공유하지 않고 어떤 직업을 갖고 있는가를 그대로 꿈으로 연결시키곤 했어요. 그런데 여전히 지금도 그런 걸 우리가 봤어요. 여기 앉아있을 정도면 정말 훌륭한 엄마 아빠인데 여전히 우리가 알고 있는 아이들의 꿈, 아이들이 꾸고 있는 꿈은 직업을 벗어나지 못해요. 그런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이미 우리가 들어왔다고 하잖아요. 이 미래를 예측하는 학자들이, 제 얘기가 아니고 학자들이 진짜 수년 안에 직업의 40%가 없어질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키우는 아이들은 평생 10개에서 20가지의 직업을 갖게 될 것이다. 상상해 가세요? 그러니까 의사를 꿈꿔서 의사가 됐어도 평생 의사로서 살 수 없는 시대가 됐다는 거예요. 경찰관을 꿈꾸면서 경찰관이 됐어도 이게 철밥통이 지금 현재는 철밥통인데 그 아이들이 평생 살아갈 때까지는 그게 깨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깨질 것이라는 거죠. 40%가. 그러면 우리는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키워야 될까요? 의사가 되도록 키우고, 뭐 교사가 되도록 키우고, 공무원이 되도록 키우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애들한테는 무엇이 중요할까요? 창의성. 공부 많이 하셨어요? 또요? 사회성. 또요? 자율성. 또요? 인성. 네. 다 어르신 얘기예요. 틀린 거 하나 없으니까 다 우리가 마음에 담으셔야 돼요. 그런데 이제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행복이라는 거예요. 행복. 인성 중에서도 행복한 사람. 왜냐하면 행복은 누가 뺏을 수가 없어요. 지금 보세요. 만약 지금 내가 의사가 되겠다. 또는 교수가 되겠다. 이렇게 이제 꿈을 꾸고 그 자리를 추구해서 간다고 했을 때 의사가 너무 이 사회에 많이 양산됐다. 그래서 개업도 못한다. 뭐 삶을 동승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네노라는 박사님이시거든요. 제가 오늘 사용한 PPT에도 박사님이 했던 연구 하나 인용되어져요. 박사님이 자기 연구에 대해서 말하면 저요. 그냥 밤늦도록 그냥 엄마가 들어갈 때까지 골목을 누비면서 놀고 그 뭐죠? 철통 위에 올라서서 도라모통이라고 우리가 말하는 그 통 위에 올라서 애들을 지휘하며 놀고 여한 없이 놀았다. 그런데 지금 여한 없이 연구하는 연구자가 돼 있거든요. 우리가 놀이에 대해서 착각하는 게 있어요. 열심히 놀면 공부 못할 것이다. 근데 허다한 지금 저도 그랬어요. 저도 정말 골목놀이 너무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는 골목대장이었어요. 저도. 뭐 우리 집 마당에 공깃돌을 수없이 깔아놓고 엄마가 집 보라고 하면 그때가 우리 집이 점점점 망할 때였거든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이제 바깥으로만 나가서 엄마는 기도원 가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기도하시고 아버지는 망해가는 사업을 붙잡기 위해서 막 힘드실 때였어요. 그러니까 제가 큰딸이니까 제가 집을 봤어야 됐거든요. 그러니까 저한테 해주신 게 딱 두 가지였어요. 그러니까 도너츠 같은 걸 만들어 놓고 친구들을 우리 집으로 다 모아놓은 거. 내가 나갈 수 없으니까. 그리고는 바닥에 공깃돌 잔뜩 그거 갖고 놀고 그 다음 두 번째 단계가 됐을 때는 동네 만화방에 책을 제가 앉았을 때 제 머리까지 쌓을 만큼 빌려다 주셨어요. 만화책. 지금처럼 이게 폭력적인 만화책이 아니고 주로 이제 야구, 공주 이런 거였어요. 그 책을 다 읽고 나서 더 이상 만화책을 빌릴 수 없는데 날 또 집보기를 시키셔야 될 때 사주신 게 소년소녀 문학전집, 위인전집, 결국 맨 마지막에 의류문화사 세계문학전집. 책을 좋아하는 사람이 됐어요. 처음 시작은 뭐였다고요? 집보기를 위한 만화책.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는 너무 많은 편견을 갖고 있어요. 놀이에 대한 편견. 지금 나는 아이가 행복하게 노는 거가 보기만 해도 내가 즐겁다. 나는 아이가 노는 것을 보면 너무 행복하다. 손 들어보세요. 진짜 진정성 있게 저 위에서 보고 계세요. 저 지금 얼굴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는데 저한테 에이플 받으실 일도 없어요. 정직하게 나는 우리 아이가 노는 게 제일 행복하다. 정말 더 이상 오늘 올 필요 없는 분들이 오신 거 맞아요? 자, 아닌 분도 여기 지금 3분의 1 찍으셔서 내가 저 사람은 손 들고 나는 이거 손을 들 수는 없어. 근데 이 형편은 뭐지? 그리고 고민되시는 분들이요. 우리가 아이들의 놀이에 대해서 기뻐했던 순간이 있어요. 생에서. 가장 기뻐. 모두가 여기 있는 사람 하나도 예외 없이 아우 애가 놀아! 그리고 막 환희했던 순간이 있어요. 첫 번째 순간 언제였을까요?
정말 이거 비교 안 하고 싶은데 서울은 하나 둘 셋 넷 거쳐서 태동이 나왔는데 광주는 왜 이렇게 교육 수준이 높은 거예요? 그냥 그만하고 우리 워크샵해도 될 것 같고 욕심 안 하고 될 것 같고 태동이요. 태동을 느꼈을 때 야 가만 좀 있어. 가만 좀 있어. 왜 이렇게 방정만이? 그리고 애를 구박하였던 분 우리 중에 있어요? 없어요. 왜요? 애가 태동을 느낀다는 것, 나에게 태동을 전해줬다는 것은 그 아이가 지금 건강하게 살아 움직인다는 증거예요. 지금 현재 우리도 마찬가지고 아이가 아픈 거 한번 보셨어요? 아이가 아플 때 아이는 그냥 축 늘어져서 아무것도 먹기도 싫어, 자기도 싫어, 아무것도 싫어만 하지 아픈데 뛰어오는 아이는 없어요. 우리 아이가 뛰어논다는 것은 몸과 마음이 건강하다는 증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태동 때만 기억해도 그 감격을 가지고 건강하구나, 그래 놀아라, 건강하구나 놀아라 해야 마땅한데 우리는 그러지 못해요. 왜 그러지 못하는지 조금 이제 알아보려고요. 놀이에 대해서 아이들과 우리는 똑같은 놀이라는 이름을 사용하지만, 용어를 사용하지만 서로 다른 해석을 하고 있어요. 아이들은 노는 게 좋아, 신나게 놀고 싶어, 나도 좀 놀자 이러는데 엄마는 너 그래서 놀면서 배우고 있니? 너 이거 하면 뭘 배우는데? 너 이거 레고 쓰면서 뭘 배울 수 있고? 너 이거 하면 뭘 배울 수 있고? 이거 하면 수학 개념이 늘어나고 이렇게 아까 동영상 보셨잖아요. 네. 그렇게 생각해요. 어른들은 너나 할 것 없이 학습 매체로서 무언가를 배우게 하기 위한 통로로서의 놀이여야만 안심하는데 아이는 이것저것 상관하지 않고 놀이 그 자체를 즐긴다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반전은 놀이 그 자체로 놀랐을 때 더 잘 배운다는 거죠. 아이들이. 근데 안 믿어지시죠? 안 믿어지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를 포함한 이 사회가 그렇게 만들었어요. 놀이에 대한 편견을 깊게 갖고 있는데요. 너 할 일 없이 놀고 있다며? 우리가 많이 들었던 거예요. 백수 시절에. 야, 놀고 있네. 지금도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말이에요. 먹고 노는 게 일이냐? 도움이 안 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놀기만 하면서 허송세월할래? 이렇게 말해요. 아이가 초등학교만 딱 들어가면 공부 다 했어? 숙제 다 했어? 그럼 놀아. 놀이와 공부는 정반대의 개념이에요. 놀든지 인생은 딱 둘로 나뉘어서 놀든지 공부하든지. 그런데 중요한 것은 공부니까 공부를 다 했으면 놀아도 돼. 이런 컨셉으로 생각해요. 이런 말을 우리가 늘상 우리 삶 속에서 듣기 때문에 놀이는 정말 좋은 거라는 것을 지금 동영상도 보시고 충분히 이해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삶의 실제로 딱 들어갔을 때는 얘가 먹고 놀기만 하는 사람 되면 어떻게? 첫 번째 직업을 본의 아니게 타의에 의해서 사회의 변화에서 버리고 두 번째 직업으로 가게 됐을 때 그런데 나한테 그 6개월 동안 실업수당을 주실 거죠? 네! 그 기간 동안 내가 하고 싶었던 거 꽃꽂이인데 나 그것 좀 해볼게요. 그래서 나 꽃꽂이 사업도 해보죠 뭐. 이렇게 자기에게 주어진 어떤 삶의 문제들을 그냥 있는 그대로 무기력하게 수용하는 게 아니야. 기꺼이 수용해서 그럼 이 다음에 난 뭐 하지? 그럼 이 다음에 난 뭐 할까? 그 다음에 뭐 할까? 내가 의사가 되고 싶었다고 생각했지만 그리고 되고 싶어서 의사가 되어서 했지만 의사라는 직업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수만 가지 직업 중에 하나일 뿐이야. 내가 경험해보지 못한 수만 가지가 있어. 그 중에 뭘까?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 그렇게 시각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죠. 근데 내가 이걸 해서 얼마나 평생에 공부를 얼마나 많이 했고 이랬는데 내가 이걸 할 수 없다고? 그러면 나 어떻게 해야 돼? 죽어야 되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자살률 최고의 국가가 된 거예요. 다 1등, 다 공부만 지향하다가 어느 순간 그 목표가 안 됐어요. 제가 되게 잘 아는, 사랑하는 그 선배가 한 분 계셨어요. 외딸이어서 그 딸을 키우기 위해서 직장도 다 그만두고 아주 유능한 분이었는데 직장을 다 그만두고 외딸에게 올인하면서 키웠어요. 강남의 급성장의 엄마였어요. 애가 대학교에 들어가서 자살했어요. 이유는 자기가 원하는 대학을 못 들어갔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한두 케이스가 아니에요. 신문에 안 나요. 신문에 안 나지만 일상의 일이에요 지금. 좌절을 경험했을 때 그 좌절을 이기 힘? 그걸 놀이가 준다고 하면 이해가 되실까요? 오히려 그 무너지는 것을 기뻐하는 거? 그 환희가 놀이를 통해서 애들한테 경험된다면 믿어지실까요? 좀 이따가 이제 책을 가지고 막 뭐 이렇게 쌓기 놀이를 할 텐데 서울에서 워크숍을 했을 때 책으로 이 책을 이용해서 탑을 높이 쌓은 다음에 어느 순간 아주 미묘한 진동을 해서 와르르 무너졌는데 알렸어요. 이 아이는
시각 인지 능력이 상위 2%에 속하는 아이여서 뭐든지 한번 딱 보면 전체를 다 한꺼번에 기억을 해버려요. 그리고 그걸 재생을 해요. 그 아이는 기차를 딱 보고 기차를 그리는데 이게 사진이냐 그림이냐 했어요. 제가 걔가 그렸다는 10살짜리가 그렸다는 걸 보고요. 걔의 능력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이 프로듀서가 어떤 카드, 이제 어떤 카드라고 말하고 싶지 않은 별 바람직하지 않은 카드기 때문에 어떤 카드를 2장 보여주고 40초 동안 보고 그리라고 했을 때 거의 완벽하게 재생했어요. 그런 자녀 키우고 싶으세요? 우리는 영재 자녀를 꿈꿔요. 근데 영재 자녀를 키우는 부모들은 양쪽으로 완전히 나뉘어요. 이런 애는 너무 힘들어서 못 키우겠다, 평범한 애 키우겠다고 막 그러는 분도 있고요. 그 아이를 소리 없이 서포트하면서 함께 즐기는 부모가 있어요. 이 부모는 그런 부모였어요. 결론적으로는요. 근데 이 아이의 꿈은 그렇게까지 막 시각인지가 한 번에 그냥 남들은 3시간을 봐도 재생해내지 못하는 걸 40초 만에 재생해내면 이 아이가 뭘 하면 좋을까요? 우주 로켓이라도 좀 만들어내고 남의 나라 거 한번 딱 보고 이건 이거야 쫙 묘사하고 자료 갖고 나오지 못해 눈으로 그냥 찍은 듯이 다 하고 이럴 수도 있겠죠. 근데 이 아이의 꿈은 기관사예요. 너 기관사 왜 달렸는데 사람들 이곳에서 저곳으로 행복하게 이렇게 운송해주고 싶대요, 자기가. 근데 이 아이에게 고민이 있어요. 이미 이제 인공지능이 발달되어져서 그러니까 무인 자동차가 나오는데 어느 순간부터 기관차도 무인으로 운행되어지면 내가 기관사를 꿈꾸고 평생을 그냥 그쪽으로 꿈을 쫓았는데 내가 직업을 못 갖게 될까봐 그게 잠자리에서 계속 고민이 돼요. 엄마 정말 기관사 없어지면 어떡하지 그래요. 이제 그게 이 방송사에 이제 알려지고 뭐 이래갖고 이 방송사가 실제 지금 현업 기관사를 멘토로 붙여요. 멘토하고 막 얘기하면서 뭐 가서 뭐 이렇게 열차문 탔습니다. 이 언어무식 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 모든 삶을 하루 동안 이제 체험한 다음에 둘이서 이제 멘토하고 이야기를 하게 해요. 근데 멘토가 너가 고민이 있다면 나는 인공지능이 발달해서 내가 기관사가 꿈인데 내가 기관사라는 직업을 갖지 못하게 될까봐 걱정이 돼요. 그랬더니 그분이 딱 듣고 있더니 그렇게 생각했구나. 근데 내 생각은 좀 달라. 아무리 인공지능이 발달해서 우리들의 직업을 사람의 직업을 인공지능 기계가 대신한다 하더라도 불의의 사고가 있고 예측하지 못한 상황이라는 게 벌어지기 때문에 그건 인공지능이 대신할 수 없거든. 그러니까 아무리 인공지능이 무인 운행을 하더라도 숙련된 기관사가 늘 옆에 있어서 불의의 사고나 이런 예측하지 못한 문제 상황에서 대처를 하기는 해야 될 것 같아. 난 기관사가 없어질 것 같지는 않아. 이렇게 말했어요. 현지 기관사가 그러면서 하나 꿈을 던졌는데 뭐라고 말했냐면 아마도 네가 기관사가 될 때쯤 되면 남한에서만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남북을 연결하는 기관차가 생길 것이고 뿐만 아니라 유럽을 관통하는 기관차가 생겨서 네가 기관차를 가지고 전 세계를 다닐 수도 있게 될지도 몰라. 그랬더니 정말 그래요? 하고 얘가 막 너무너무 자기 꿈의 불씨가 되살아난 것 때문에 행복하게 집으로 돌아와요. 집에 돌아와서 10살짜리가 집에서 하는 놀이를 소개해 보려고요. 자기 책상 의자, 식탁 의자 다 빼서 3개를 나란히 놓고 기관차 놀이를 해요. 몇 살짜리가? 10살짜리 초등학교 3학년인 내 아들이 집에 와서 의자 붙여놓고 기관차 놀이 한다고 했을 때 나 기뻐하겠다. 손 들어보세요. 나 기뻐한다. 없으시죠? 넌 지금 뭐 하는 거니? 그러다가 이제 기관차 놀이 이러면 야 네가 아무리 기관차 놀고 있을 때 너가 철도대학이라도 가야 기관사 될 거 아니야? 그 기관사는 아무나 시켜준다. 네 공부해야 되지. 분명히 이렇게 공부를 연결시킬 거야. 우리는 모든 꿈을 공부로 연결시켜요. 이 세상 우리나라 모든 부모가 지금 그래요. 그런데 애들이 공부를 통해서 그 꿈을 구현하는 건 절대 아니에요. 지금 안 그래도 인구도 적어지기 때문에 직업도 한편으로 없어지지만 사람도 그만큼 부족할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어쨌든 양면성이라는 게 있는 거니까. 난 배움의 수단이자 통로다. 잘 안 믿어지시죠? 유치원을 갔더니 정말 놀이를 하면서 놀던가요? 놀이를 하면서 배우는 것 같던가요? 단 수학, 과학 영역, 언어 영역에서만요. 그러시죠? 딱 그 영역에서만. 쌓기나 역할놀이 하는 걸 보면서도 배움의 통로야 생각하셨어요? 제가 교사일 때 정말 재미있는 아이가 하나 있었는데 그것도 강남 쪽이었어요. 강남 쪽. 제가 한 달 동안 학기 초에 만 5세 한 달 동안 그 아이의 자유선택 활동을 관찰하면서 어떤 영역을 선택하는지 누적표를 체크를 했어요. 그랬더니 얘가 한 달 내내
싸키하고 역할밖에 안 갔어요. 근데 그 엄마가 누구라고요? 강남죠. 유치원에 가서 놀면서 배운다는 증거가 없으면 유치원은 바꿔치기를 할 수 있는 분. 제가 아무리 대학 구석에 있었어도요. 그래서 그냥 일단 그 누적표를 가지고 한 달 후에 학부모 상담, 정례 상담을 할 때 그분한테 그걸 보여드려요. 어머니한테 보여드리고 우리 고기 언니는 이렇게 9개의 영역이 교실 안에 다양한 영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유치원에 오면 언제나 싸키와 역할놀이만 선택합니다. 혹시 어머니 그 이유를 알고 계세요? 그랬더니 듣거든요. 하시더니 얘는 유치원과 집을 통틀어서 놀이를 계획하나 봐요. 그래서 네? 그랬더니 언어 영역, 수 영역은 그때는 우리는 수조작 영역이라고 표현했었는데 그거는 집에서 충분히 선생님하고 더불어 하니까요.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알아차렸어요. 그래서 이제 얘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랬더니 어떡하겠어요. 애도 숨을 쉬어야지. 그냥 유치원에서는 그거 하도록 냅두세요. 집에서 언어수는 할게요.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더 좋은 방법이 하나 있어요. 집에서는 선생님이 오셔서 억지로 애를 앉혀놓고 언어수를 가르치시지만 유치원 저 영역 보세요. 저 다 놀잇감인데 열심히 놀다 보면 문해를 어느 정도 깨치게 되고 열심히 놀다 보면 수의 기초 개념이 다 형성이 되는데 애가 놀면서 즐겁게 배우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그렇게 제가 조언을 했어요. 이 어머니 하시는 말씀이 그런데 이제까지 조금 있다가 아주 재미있는 예를 들면서 도대체 그 부모들이 끝을 모르고 남이 하는 대로 한 줄 서 있는 게 얼마나 위험한 행동인지 이제 나중에 또 다른 예로 설명을 해볼게요. 놀이는요 배움의 즐거움을 알게 해주는 거예요. 지금 이 예에서 설명할 때. 세 번째는 놀이는 자기 주도적이고 자발적인 학습을 경험하게 해요. 우리가 원하는 공부와 관련해서 아이들한테 원하는 가장 큰 바람이 뭐예요? 알아서 잘해주기 아니에요? 알아서 잘해주기. 그러니까 시간을 정해놓고 그 시간만큼 충실하게 공부 시간 그렇고 그 시간 안에서 알아서 잘게 해주기. 내가 잔소리할 필요가 없게 해주기. 싸울 필요가 없게 해주기. 그걸 우리는 원해요. 그런데 놀이가 그걸 가르친다니까요. 유치원에서는 1시간 동안의 자유선택활동, 1시간 동안의 바깥 놀이가 보장돼 있어요. 그거 못하면 안 돼요. 교육부가 법으로 딱 내려 떨어뜨린 거 있어서 이거 안 하면 유치원 평가 점수에서 깎여요. 이거 꼭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 중에 왜 애들이 이렇게 많이 놀리세요? 너무 많이 노는 것 같아. 이러시면 안 돼요. 그 유치원 문 닫으라는 거하고 똑같아요. 징계받으라는 거 똑같아요. 해야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은 이 1시간 동안 실내 자유선택활동이면 1시간 동안 내가 여기 이 많은 놀이 중에 어떤 놀이를 선택해서 할까? 내가 제일 하고 싶은 놀이는 뭔가? 누구랑 할까? 얼마큼 할까? 1시간 내내 그것만 할까? 아니면 오늘은 요거 30분, 요거 30분 할까? 물론 30분의 개념은 없어요. 근데 선생님이 예종을 쳐주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났을 때 딸랑딸랑 해주면서 이제 놀이 시간이 반쯤 지났어. 더 놀고 싶은 사람은 그곳에 더 놀고 나는 2개의 놀이를 하고 싶어요 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정리하고 옮겨갈 수 있겠다. 이렇게 안내만 해요. 그럼 아이들이 선택하는 거예요. 시간을 모두에게 똑같이 주어진 시간을 자기에게 의미 있게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거 이거 자기주도적 학습인데요. 선생님이 너 여기 가, 넌 여기 가, 넌 여기 가 안 하거든요. 지금은 계획하는 시간입니다. 나는 오늘 어떤 놀이 할 것인지 이런 식으로 노래하시면서 혼자 놀라는 명령에 의해서 혼자 놀 수밖에 없었던 아이는 놀이를 자발적으로 경험한 걸까요? 아니에요. 이 아이가 그 놀이가 즐거울까요? 아니죠. 이 아이는 놀이를 통해 격리당했고 이렇게 뭐랄까 소외당했다고 느끼니까 이런 경험이 반복된 아이는 유치원에 왔을 때 혼자서도 놀 수 있고 같이 놀 수도 있어. 그럴 때 선생님도 나를 이렇게 밀쳐내나 봐. 나하고 안 놀아주고 자꾸 혼자 놀라고 하는 거예요. 밀쳐내나 봐. 그래서 혼자 노는 걸 즐기지 못한 아이가 돼요. 혼자 놀라는 말을 시의적절하게 하셔야 돼요. 부모님들은. 그러니까 다른 일을 하면서 너 혼자 놀아가 아니라 엄마가 옆에서 보고 있을 테니까 한번 네가 놀고 싶은 대로 한번 놀아봐. 이렇게 말하는 것과 엄마가 다른 일에 열중하면서 너는 이제 다 컸잖아 혼자 놀아 하고 장난감을 그냥 띠맞게 주는 거는 전혀 다른 개념이에요. 억지로 놀게 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엄마 나 저거 갖고 놀아도 돼? 당연히 되지. 그거 네 장난감이잖아. 내 맘대로 해도 돼? 당연히 네 건데. 그런데 안전하게만 놀아. 놀이에는 제한은 있어요. 예를 들면 나를 해치는 놀이는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는 성적놀이, 성기를 가지고 하는 놀이 있어요. 1세가 그러니까 우리나라 나이로 만 2세가 안 된 아이, 그러니까 한돌이 지난 아이들도
그 어떤 한 성기 한 부분을 부비면서 얼굴이 뻘개지도록 쾌를 느낀대요. 이거 어린이집 원장님은 제가 직접 들은 거예요. 한두 건이 아니에요. 아이들이 너무 심심할 때 몸으로 하는 놀이를 해요. 그 놀이가 이미 나왔을 때 당황하시면 그 다음에 이제 힐링하시는 시간이 걸려요. 근데 그렇게 심심해서 성적놀이를 하지 않도록 거리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성적놀이 하면 안 돼요. 또 제한이 있어요. 놀이 시간 같은 건 제한이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내가 밥 먹기 전에 좀 놀라고 했다. 그런데 밥 안 먹거나 더 놀 거야.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왜 안 돼요? 엄마가 밥상을 다시 차려야 되기 때문에 안 되는 거면 그거는 엄마. 그때 제가 원감일 때였는데 원감 선생님 개방적이고 정직하게 소통하자고 하셨죠. 아 네. 그랬는데 다 여자아이여서 뭐지? 무슨 성적 추행 이런 문제가 있었나 깜짝 놀랐어요. 솔직히. 일단 앉으세요. 말씀해 보세요 했더니 애들이 유치원 가기가 싫대요. 3세 때 너무 유치원이 좋아서 왔고 그래서 우리 100% 재원을 했는데 3월 한 달 사는데 애들이 유치원 오기가 싫대요. 그래서 왜요? 이유를 혹시 물어보셨나요? 물어봤죠. 그 어떻게 물어보셨어요? 선생님이 싫어요를 제일 먼저 물어보시죠? 엄마들은. 관계에서 문제가 있을까? 선생님이 싫어? 아니 선생님 좋아. 교실이 싫어? 1층에서 2층으로 바뀌었으니까 아니 교실도 좋아. 왜 놀잇감이 없어? 아니 놀잇감도 많아. 근데 왜 싫어? 진우 때문에 싫어! 근데 그 진우는 이제 교실 안에서는 유치원에 오자마자 레고를 딱 자유선택 활동이 시작되면 레고를 딱 도입해서 기가 막힌 제트 비행기를 만들어 갖고는 모든 영역을 다 있는 제트 비행기 폭탄 투하 이런 아이예요. 애들이 폭탄이 투하되는 거 안 들으면 네네네 이러고 난리가 나고 바깥문에 나갔을 때는 막대기 하나 들고 여자애들을 쫓아다니면서 악당을 물리쳐라 이러고 난리가 난 거였어요. 선생님이 이제 초임 교사였기 때문에 해도 안 되는 상황에서 부모가 이제 선생님한테 말할 때 안 되니까 이제 원감한테 쳐들어오신 거죠 사실은. 제가 이건 놀이 상황에서 벌어진 거니까 놀이 중재를 통해서 해결할 테니까 부모들 간의 싸움으로 비화되지 않게 또 아이한테 직접적으로 이제 압박하지 마셔라. 해결될 때까지 놀이 상황이 들어가 있다. 그리고 제가 들어갔어요. 3일 보니까 정말 그래요. 제가 3일째 됐을 때 이렇게 그 아이는 교실 놀이 한쪽 잘 놀고 있다가 한 3분의 1쯤 지났을 때 한쪽 벽면으로 불러서 앉아갖고 진우야 악당 놀이 재밌어? 네. 재밌으니까 하는 거지. 그래 놀이는 재밌어야 하는 거야. 악당놀이가 재밌다면 너는 악당놀이 계속해도 돼. 그런데 있잖아. 누구는 악당놀이가 재미없다네. 그리고 네가 자꾸 악당놀이 하겠다고 그래서 악당놀이가 싫어서 유치원에 오기도 싫대. 그랬더니 얘가 갑자기 몰랐어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몰랐지. 몰랐으니까 그랬을 거야. 근데 이제 알았지. 놀이는 나도 재밌지만 친구도 재밌어야 하는 거니까 너는 재밌으니까 계속해. 근데 친구한테 악당놀이를 하게 하고 싶으면 그때는 나랑 악당놀이 할래? 물어야 해. 친구가 싫어. 그러면 멈춰야 돼. 좋아. 그럼 할 수 있어. 꼭 물어봐줘. 그랬어요. 그래서 멈췄어요. 그 다음 단계로 걔가 했던 거는 장난감 교실 안놀이 할 때 장난감 바구니를 일부러 탁 쳐서 팍 터뜨리는 거였어요. 스트레스도 풀 겸 선생님 관심도 끌 겸 초임교사니까 처음 한 두세 번 못 느끼시다가 보니까 발견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것도 처리가 됐어요. 제가 어떻게 했냐면 자연적인 그 결과를 애가 경험하게 해라. 혼내지 말고 너 전에도 그랬던 거 아니야? 이러지 말고 그냥 오늘 선생님이 우연히 보고 있었어. 근데 네가 이렇게 치더라. 네가 실수를 한 거라면 선생님이 언제든지 너하고 같이 이걸 정리해 줄 수 있지만 네가 일부러 그런 걸 오늘은 봤기 때문에 너 이리 와라. 이런 식으로 해요. 원숭이에서 지나던 나한테 뭘 더 바라세요? 이 정도 행동했으면 됐지. 이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아이 그래서 쭉 이런저런 얘기를 해갖고 걔가 이제 그게 아니구나. 원숭이에서 진화된 게 아니구나. 사람은 원래부터 사람은 사람으로서 창조됐구나. 이걸 이제 설득 당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걔가 가정환경서 조사서를 보니까 그때는 이제 종교를 쓸 수 있을 때였어요. 기독교였어요. 그래서 내가 무슨 기독교 가정에서 이렇게 4살밖에 안 된 애가 진화론에 쩔게 교육을 했나. 그 전화를 했어 엄마하고. 그랬더니 2살 때부터 조기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자연사 박물관을 데리고 다니면서 친절하게 진화를 설명하셨어요. 그랬더니 쏙쏙 받아들이는 이 아이가 너는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특별한 존재라고 인식하기 전에 얘도 나도 특별한 것처럼 친구도 특별해 라고 느끼기 전에 나는 원숭이에서 진화돼요. 제가 그 아이를 설득시킨 첫 번째가 뭐였는지 아세요? 유머였어요. 논리적으로 따졌다는 게 첫 번째 대응방법 유머였는데 그래? 넌 정말 그렇게 생각하니? 그러니까 저한테 힘겨루기를 하려고 한 걸 수도 있거든. 똑똑한 아이는 정말 그렇게 생각하니? 그렇게 생각한대요. 아주 뻔뻔하게. 그래?
그럼 우리는 5월 말에, 5월 마지막 주에 우리가 동물원에 견학을 할 건데 너는 원숭이를 봤을 때 할아버지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인사해야 되겠다. 했더니 왜요? 원숭이가 네 조상이라며. 할아버지인데 네가 네 이럴 수 있니? 이렇게 인사해야지. 에이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이러면서 자기 논리를 바꾸기 시작했어요. 이 아이가. 이렇게 아이들은 놀이를 통해서 함께하기, 자발적으로 하기,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기 이런 것들을 배워요. 맨 마지막으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놀이를 통해서 얘네들은 공동체성을 배워요. 이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요구하는 인간상은 어떤 인간상이냐면 혼자서도 잘 놀고 함께 더 잘 노는 아이. 근데 제가 유치원에서 아이들의 놀이 상황을 보면 혼자서도 못 놀고 함께는 더 못 노는 아이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건 다 이유가 있어요. 제가 만 3세반이 3월을 지나고 4월이 됐을 때 3세 학부모님들은 막 얘가 유치원가 제대로 하나, 선생님과의 관계는 어떤가, 잘 듣는가, 친구하고 더불어 잘 노는가 궁금하시잖아요. 그러면 질문이 너무 많으니까 우리가 아예 그럼 내놓고 아예 디데이를 정해서 부모들을 오게 하자. 그 대신에 교실 안에 투입하면 애들이 다시 선생님으로부터 돌아서서 부모한테 가니까 원웨이 미러가 있는 참관실 안에 들어가잖아요. 3세, 4세반은 다 원웨이 미러가 있었기 때문에 원웨이 미러 안에 이제 부모들이 다 들어가 계셨어요. 저도 이제 보고서 또 다른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자기 아이 보러 들어갔다가 다른 아이 보고 막 선생님이 저걸 봤네 못 봤네 하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이제 선생님은 뒤로 돌아서 있으면 애들을 못 보잖아요. 선생님의 눈이 360도 있는 건 아니니까. 근데 저는 원웨이 미러 안에 들어갔으면 전체를 다 볼 수 있으니까 학부모님들하고 똑같은 시각을 갖기 위해서 저도 들어가 있었어요. 만 3세 4월이었는데 선생님이 저쪽 구석에서 놀이 계획을 하고 아이들을 이제 놀이하고 싶은 곳으로 가라고 보내셨어요. 그때 한 여자아이가 A라는 여자아이가 B라는 여자아이를 몰래 이렇게 은밀하게 선생님도 왜 그런지 몰랐는데 선생님들은 슬슬 피하면서 한쪽 구석으로 야 이거 내가 도중에 나갈 수도 없고 선생님은 저쪽에 계시니 못 들었고 나만 들었고 학부모만 들었는데 야 이거 어떡하지 지금 내가 나가서 중재한다고 하면 학부모님들은 만족스럽지 못할 거야. 어머 지금은 원건이 계셨으니까 해결하지만 원건이 없을 땐 이건 어떻게 해결해? 이게 한 번이 아닐 수도 있잖아. 막 또 시나리오 많이 쓰시죠? 학부모님들? 본대로만 이해해도 과한데 보지 못한 것까지 막 이렇게 하셔요. 그러지 마세요. 믿으세요. 기다렸어요. 그러면서 할 수 있는 건 제가 하늘을 향해 화살을 쏘는 것밖에 없어서 도와주세요. 이랬어요. 근데 그 말을 들은 아이가 가만히 생각하더니 왜? 하고 반응하더라고요. 얘는 생각하고 왜라고 했지만 안 했으면 좋겠다고 말한 아이는 꾹꾹 쌓인 분노의 감정을 폭발한 거였기 때문에 즉답이 나왔어요. 즉답이 뭐였냐면 친구들이 너만 좋아하고 나랑 안 놀아주니까 내가 속상하잖아! 이거였어요. 3세가 벌써 인기 있는 아이가 있고 비인기 있는 아이가 있고 거기서 소외감을 느끼는 아이가 있고 자기가 왜 소외당하고 있는지를 모르는 채로 인기 있는 아이를 질시하는 이런 감정들을 다 느낀다고요. 놀이를 해야 느낄 수 있는 거라고요. 부모가 친구인 척하고 이렇게 흉내를 내는 놀이에서는 절대 나올 수 없는 일이에요. 리얼에서만 나올 수 있는 일이에요. 이 아이가 뭐라고 했을까요? 가만 또 생각하더니 그렇지만 내가 널 좋아하잖아 이랬었어요. 제가 들은 최고의 감동적인 말이에요. 33년 교직 경력 중에 제가 들은 최고의 3세가 4월에 한 말. 내가 널 좋아하잖아. 그랬더니 그 말을 한 애가 정말 입이 이렇게 벌었더니 바로 이거잖아요. 나는 애 친구가 없고 얘는 친구가 많은데 얘가 나를 좋아해. 그럼 얘 친구는 내 친구잖아. 얘가 머리가 좋은 아이니까. 이렇게 좋아하더니 그래 놀자 하더니 딴 형제에 가서 정말 잘 놀았어요. 부모님들하고 얘기했죠. 이거 끝까지 안 봤다면 무슨 말들을 하셨겠냐. 아이들은 어떻게 해결했냐. 우리는 막 머리를 쥐어짜고 가까이 있진 않았으면 좋겠고 이런 마음으로 봐요. 아니요. 저 위에 계신 분은 너무 공평하신 분이어서 그렇게 우리가 상대적으로 결핍했다고 생각하는 아이가 그 환경 속에서 다른 아이들은 배우지 못한 삶의 지혜를 배우게 하세요. 그거는 정말 이 사회를 살아나기 위해서 누구도 가르칠 수 없는 강력한 힘이에요. 그 힘을 놀이를 통해서 우리 아이가 배울 수 있다고요. 전달받을 수 있다고요.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아이들로부터 함께 노는 과정을 통해서 아이들이 공동체성을 배울 수 있다. 놀이 하게 하고 싶으세요 이제? 근데 5분밖에 안 나면 큰일 났네. 아 큰일 났네. 아이들은 자기가 원하는 놀이에 몰두하면서
배워요. 그런데 처음부터 몰두하면 엄마들이 참 기뻐하실 텐데 아이들의 놀이 특징이 있어요. 처음부터 몰두하지 않아요. 긴 탐색을 거쳐야 몰입해요. 저희 딸 같은 경우는 부속 유치원에 다녔는데 선생님이 새놀이감을 내주고 일주일 동안 그걸 갖고 애들이 충분히 논 다음에 그 다음에 다른 놀잇감을 내주고 그걸 치울 때 꼭 선생님 근데 그거 어디 있어요? 하고 찾았던 아이예요. 우리 큰딸은요. 근데 걔가 뭐가 모자른 애는 아니었거든요. 탐색을 길게 하고 저렇게 노는 거구나. 나는 이렇게 놀아봐야지 라는 전략을 쓴 다음에 놀잇감을 잡는 아이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아이는 선생님이 보여주자마자 나 그거 할 거야! 하고 달려드는 아이도 있어요. 성향이 다른 거지 뭐가 부족하고 모자른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기다림이죠. 기다림. 탐색도 놀이라는 것을 믿고 기다려줘야 되는 거예요. 일단은 이제 넘어가 볼게요. 놀게 한다는 것은 방임하게 한다는 것은 아니고요. 놀이에 적합한 환경을 만들어주고 그런데 이 환경이 부모님들은 이게 돈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또 편견이 있어요. 놀이동산에 가야 되고 뭐 무슨 음물을 세트로 사야 되고 프로벨 그것도 세트로 사야 되고 하여튼 뭐 세트 되게 좋아요. 책도 세트로 사야 되고 근데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보셨어요? 잘 보시죠? 제 아이들하고 이렇게 자유로운 토크를 한 적이 있었는데 가족끼리 사랑한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걸까? 그랬더니 진짜 오세아이가 했단 말이에요. 엄마 아빠가 놀러 가자고 해서 오랫동안 자동차에 타고 있는 게 힘들지만 예 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는 기뻐할 줄 알았죠. 근데 아이들의 속내는 자동차 길게 타는 게 힘들다는 거예요. 네. 그 다음 또 있어요. 엄마 아빠가 사진 찍을 때 V 하는 게 힘들지만 찍을 때까지 계속 해주는 거. 와. 우리가 느끼는, 부모로서 느끼는, 뭘 해줬기 때문에 느끼는 내 주관적인 행복과 받는 아이가 느끼는 행복이 너무 달라요. 그거 한번 물어봐 보셨으면 좋겠어요, 애들한테. 자, 충분한 놀이 시간을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놀이에 탐색하고 몰입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판을 깔자마자 놀자마자 이제 치워 이래버리면 몰입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건 놀이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심하게 관찰하고 기다렸다 존재해라. 나 정말 좋은 예가 있는데 이거까지만 하고 끝내야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직접 놀아보실 거니까요. 제가 중앙대학교에 있을 때 그리고 또 연구원에 있을 때 그러니까 장난감 없는 유치원을 해본 적이 있어요. 이건 TV에도 2번 나왔기 때문에 아마 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장난감 없는 유치원. 그러니까 어느 날 교실에 있는 모든 장난감이 싹 사라졌어요. 그러고는 교실에 처음 들어왔을 때 2개의 반응이 있었는데 하나에는 와! 하고 교실을 막 뛰어다니면서 그 빈 공간을 즐겼어요. 근데 어떤 하나에는 딱 들어왔고 아무것도 없는 걸 보더니 앙 하고 울어버렸어요. 너무 놀라서. 왜 어떤 아이는 변화를 즐기는데 어떤 아이는 당혹하면서 경기를 일으킬까요? 경험의 차이예요. 경험의 차이. 그런데 이제 그런 과정을 거쳐서 아이들이 이제 아무것도 없는 교실에 놀기 시작하면서 이제 맨 처음에는 몸으로 놀다가 말로 놀다가 이제 일주일쯤 지난 다음에 바깥에 있는 자연물들이 교실로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허접한 것들이요. 돌멩이, 나뭇가지 이런 것들이요. 그리고 우리는 돌멩이 안 그래도 심심하던 아이들이 그냥 순식간에 사탕 내기가 절판이 돼버렸어요. 그랬더니 얘가 저한테 하는 말이 선생님 사탕이 너무 잘 팔려요. 사탕 공장을 세워야 되겠어요. 사탕 공장에서 일할 사람 그 애들이 심심하던 차에 몇 명이 왔어요. 그리고 직근하고 돌을 공급하고 막 사탕을 만들었어요. 잠시 후에 사탕 공장에서 일하던 아이들이 놀라운 대화를 하는 게 관찰되었어요. 뭐라고 말하냐면 그런데 이 사탕 공장 사장 너무 지독하지 않냐? 일만 시키고 월급도 안 준다 야. 그리고 진짜 깜짝 놀랐어. 이런 개념이 어떻게 아이한테 나올 수 있을까? 이거 들은 거구나. 누구에게? 엄마 아빠에게. 집에서 드라마를 통해서든 직접적인 삶의 이야기든. 그냥 깜짝 놀랐어요. 근데 그 말을 마치 듣기로 했다는 듯이 어떤 한 여자아이가 그날 간식이 바나나였는데 바나나 껍질도 버리지 말라. 궁하니까 바나나 껍질도 버리지 말라서 그 바나나 껍질 한쪽에 놔뒀는데 나뭇가지에다가 바나나 껍질을 이렇게 엮어갖고 몇 개를 갖고 오더니 이거는 사탕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만 먹을 수 있어. 너 이랬어? 먹어. 그리고 두고 한두 꼬치가 남았어요. 그때 한 아이가 나도 줘. 너도 공장에서 일했어? 아니 안 했어. 그럼 넌 못 줘. 그래도 먹고 싶어. 그래도 안 되는데 이런 사람만 먹는 거야. 그래도 그럼 너 나 뭐 줄 건데 사탕을 주고 꼬치를 받아들었어요. 지금 어떤 경제관념이 이 놀이에서 지금 나오는지 보세요. 근데 그게 또 며칠 반복되다가 교사 입장에서는 우리는 충분히 기다리고 이제 여기다가
돈의 개념을 좀 넣어볼까? 만 5세니까 싶어갖고 이제 갔어요. 제가 가갖고 사탕 주세요. 그래서 제 작전은 뭐였냐면 중재라는 건 이런 거예요. 결정적인 시기를 파악하고 있다가 사탕 주세요. 그랬더니 얘가 이렇게 주면 얼마예요? 하고 말해야지. 하고 작전을 쓰고 갔어요. 그래서 제가 가서 사탕 주세요. 했더니 저한테 사탕을 하나 딱 주더니 이건 서비스예요. 그러는 거예요. 나는 얼마냐를 물으려는 작전을 쓰고 갔는데 서비스예요 하니까 근데 그때는 이해를 못했는데 우유를 배달해서 먹어보니까 길바닥에서 서비스예요. 먹어보세요. 그렇게 주잖아요. 먹어봐야 사잖아요. 이게 제품 홍보 전략이 얘한테 있는 거예요. 지금 어린아이들이 놀이에서. 그 다음에는 아예 이렇게 하면 일단 서비스라고 또 하겠구나. 너가 서비스를 했지. 그 다음에 내가 그럼 이거 얼마예요? 하고 물어봐야 되겠다. 사탕 주세요 말고 이거 얼마예요? 얘가 당황했어요. 네? 돈 안 받는데요? 아니요. 내가 사탕을 사러 왔는데 사탕을 주시려면 돈을 받으셔야죠. 그랬더니 돈이 필요하겠구나. 선생님 종이 주세요. 펜 주세요. 하더니 일하고 무조건 영어 쓰고 어떤 거는 1,000원이고 어떤 건 10,000원이고 어떤 건 10만 원인데 그냥 다 돈인 거예요. 애들한테 첫 번째 단계에서는요. 은행이 만들어졌어요. 자, 얘네들이 돌사탕 놀이를 통해서 수공부터 공장부터 판매부터 맛배기부터 은행까지 또는 무노동 무임금부터 여기서 더 배울 경제 개념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없어요. 이게 놀이의 힘이에요. 아이들은 놀이를 통해서 삶을 배우거든요. 오늘 놀이를 통해서 워크숍을 할 때 대단한 놀잇감을 일부러 안 갖고 왔어요. 책하고 풍선하고 보자기하고 또 신문지 이런 거 갖고 왔어요. 집에 널려있는 것들이에요. 그 널려있는 걸 갖고 아이들이 생각하는 놀이 계획과 실행, 그리고 그때 일어나는 갈등들, 아이디어 내기, 창의, 인성, 협력하기 그런 것들을 다 한 번씩 경험을 보게 됐어요. 오늘 아이들의 마음을 아는 그래서 놀이의 중요성을 인식한 그런 시간이 됐습니다. 끝으로 한마디만 더 하고 싶어요. 사실 동영상을 30분 일찍 오신 분은 30분 봤기 때문에 이런 강연이 없었어도 충분히 여러 어머님들은 놀이에 대해서 지식을 얻으셨어요. 그리고 여기 아까 손드는 걸 보니까 이미 공부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내가 가서 뭐 새로운 게 있을까? 과연 가야 될까? 고민하다 오신 분들일 것 같아요. 절대 다수가요. 그런데 우리는 좀처럼 안 변해요. 제가 터미널을 익숙히 사용하잖아요. 이렇게 지방 강의가 가끔씩 있으니까요. 어느 날 터미널을 갔는데 저는 이제 서울 터미널에 익숙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올라오는데 저보다 딱 한 2살 많은 친구들이 막 이렇게 헤매고 계세요. 그래서 제가 그냥 못 지나치죠. 배운 게 이제 배려니까. 제가 뭐 좀 도와드릴까요? 그랬더니 근데 제가요 길 건너편으로 가고 싶어요. 건너편으로 가고 싶어요. 이러는 거예요. 어디 건너편? 아니 난 건너편 출구를 찾는데요. 그냥 건너편. 우리가 너무 당황하면요. 어디를 기준으로 해서 건너편 누구를 기준으로 해서 건너편 이걸 잊어버리고 자기 하고 싶은 말만 해요. 우리 부모님들이 다 그래요. 지금도 그래요. 그래서 제가 터미널 건너편을 말씀하세요. 또 그렇대요. 터미널 길 건너가서 어디로 행선지가 어디세요? 블라블라 다 빼고 중앙대학교 부속병원이래요. 거기가 제가 있었던 부속 유치원이 원래 있었던 자리거든요. 저는 거기 33년 동안 다녔어요. 대학까지 보면 34년을 다녔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를 가시려고 하시면요. 여기서 그 출구를 찾는 건 너무 복잡하시니까 출구장에서 버스 타지 마시고요. 하나 내려가세요. 여기서 그대로 저기로 내려가세요. 그럼 7호선이 있거든요. 5번 출구로 나와서 가시면 거기에 중앙대학교 병원 셔틀버스가 있어서 무료로 타게 해주면 병원 안까지 딱 데려다 줄 거거든요. 그러셨어요? 그러고 나서니 내가 그럼 조심히 가세요. 보내고 우리가 이렇게 사랑하는 사이인 줄 알았어요. 막 이러면서 애들이 이제 기록으로 보여줬던 건데 이거 다 빼고요. 끝말 한마디만 하고 싶어요. 자, 아는 게 곧 삶은 절대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유아를 행복하게 해주는 부모는 많은 장난감을 제공하거나 억지로 놀게 하는 사람이 아니고 억지로 놀아주는 사람도 아니고요. 놀이의 진정한 가치를 알고 믿고 기다려주며 자녀와 더불어 함께 노는 분이에요. 놀아주는 아니고 함께 노는. 오늘 그것을 즐겁게 경험하고 가시고 집에서 그것을 살아내는 그런 놀이의 삶을 살아내는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너무 짧아서
경험인지 아시지만 저희가 이번 워크숍은